머리돈나 오늘 또 모였는데 이제 우리 미숙이 언니께서는 또 여행 갔어요. 너무 자주 가세요. 부러워요. 중요한 건 가서 노는데 뭔가 일을 다 한다는 거지. 그렇지. 떠나서도 일을 다 하는 게 우리 언젠가는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이 양반이 그 저기 한국말로 위임장 파워 오브 어토니를 해놓고 간다는 거죠. 갈 때. 그래서 자기가 여행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쪽 일은 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라고 가겠다. 근데 그 조언해준 사람이 조이스라는 거지. 맞아. 나 일불도 안 줬어 근데. 아 진짜? 받아야.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야 진짜. 그래도 받아야 되겠어. 와인이나. 조이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실은 반응이 오고 있어서 우리도 놀라고 있어요. 우리도 놀라고 있는데 뭐냐면 연락 안 되던 사람이 연락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어머나 깜짝이야. 누구지? 막 이러고. 아니 그래서 빌려준 돈 받는 건 좋은데 돈 내가 빌렸다 그러고 전화할까봐 내 기억엔 없는데.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유튜브 하려면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 진 거 있는지 잘 생각해봐. 네,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회개로 될 일이 아니야. 저희는 고백성사를 하니까요. 네. 신부님 나 앞에 그게 가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 네. 고백송사하는. 나 옛날에 사실은 내가 이제 성당을 어렸을 때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개종을 한 사람인데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해상사라로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나 없는 거야. 그리고 신부님이 누군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맨날 동생하고 싸웠어요. 너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지. 맨날 학교 가고 뭐 집에 오고 뭐 진짜 싸우는 건 동생하고 싸우는 거, 엄마 말 안 들은 거. 저는 한번 고백성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젊은 신부님이셨어요. 저한테 너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아주 seriously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신부님이 자매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주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잘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렇게 말해도 돼? 그럼 안 되나? 이거 잘라주세요. 우리 신부님 아시면 안 돼요? 근데 신부님은 그래도 나가서 성모송을 하세요.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랜덤리 얘기한 거니까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에 너무 죄가 많다.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다들 착해 보이는데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명해도 끝났어 이미. 네, 끝났어. 아니잖아요. 죄는 죄야. 이렇게 잘 아는 분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사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다.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있잖아. 그게 문제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아담의 죄가 너죄라 그런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 아니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왜 그 사람 죄를 나한테 덮어씌우냐고. 그러네. Oh my God. 내 조상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웃긴데 on the other hand 너무나 to him it didn't make any sense. 그리고 그 사람 생긴 거를 봐라. 나하고 무슨 상관.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I can't agree. 왜냐면 나도 본 적 없고 그 원죄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하면서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종교적인 얘기를 흐르니까 자 오늘은 투기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얘기하면 우리가 베이스가 전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투기, 복부인, 뭐 떴다방 알아? 자기는? 모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알박이 뭐 이것도 있죠. 알박이. 뭐 이제 그런 알박이는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말을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부동산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와서 부동산에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을까 봐 걱정을 한다고. 네. 일단. 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투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한국 분들의 마인드는 우리가 자라온 그 고국에서 보고 배운 몸에 배어 있는 그 투기꾼들의 잘 나가던 이야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이 되고 아주 그냥 기가 쏠깃한 이런 뭐 얘기들.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3억에 샀는데 뭐 10억 아니면 10억에 샀는데 30억이야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뻥튀기 되는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막 경제 발전을 막 하고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스테이블했던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거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저 집을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됐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은 모든 인포메이션이 퍼블릭에 다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셀러가 얼마에 몇 년도에 얼마 샀는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감정가는 얼마인지 감정 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가고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바탕에서 이자율도 우리가 아는 다 그 메인스트림에서 프레디 맥, 페니 맥에서 주어지는 메인스트림 이자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지금 집을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혹시 사기 당할까 봐. 그죠? 갑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예, 사기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집을 자기가 제 가격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50만 불이라 그러면 이게 50만 불이 아닌데 자기가 옷돈 주고 더 주고 살까 봐. 그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클로징에 대한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복덕방 아저씨가 양쪽 도장 찍으세요 해가지고 서류 주고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 지금은 무슨 부동산 중개 시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복덕방 소위 복덕방이라고 옛날에는. 하는 아저씨가 거기서 바둑도 두고 뭐 장기도 두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지. 하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여기 미국의 클로징은 여기 조지아는 특히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하냐면은 변호사가 이 집에 컨트랙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이 집에 한국말로 근저당 설정된 게 있나 없나부터 보는 거예요. 린이 있어서 이 집을 매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매매는 근저당이 몇 개가 있었는데도 속여서 팔고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관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안 살아보면 거기는 혹시 그런 일이 없나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변호사가 할 거 다 하고 클로징도 조지하는 변호사 책임하에 다 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고 변호사한테 다 가서 변호사가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그냥 계약만 해서 계약서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 프로세스나 그 환경 자체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부동산 하면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부동산을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 미국에서는. 그럼 내가 왜 거기다 그만한 돈을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은 정말로 뭐 10억을 넣으면 20억이 돼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11억이 나온다. 이러면 내가 왜 굳이 그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투기라는 거 하고 투자가 다른 게 투자는 정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험의 상품 중에서도 투자형 상품은 롱텀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를 이제 길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좀 뭐라 그러죠? 일희일비 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좀 벌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컨셉으로 보면 그거는 투자인 거예요. 근데 계속 플리핑을 한다든지 사고 팔고 해서 계속 한다든지 또는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제 이런 게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하게 벌어가는 방법, 세금 다 내고, 그죠? 벌고 세금 내고 내가 노후 준비하고 이게 그냥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원래는 했었어야 하는데 편법과 불법이 들어가면 그게 일확천금이 되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미국도 그게 가능한가요? 뭐가요? 투기가. 투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그러니까 근래 한 예, 2, 요즘 3년?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투기라고 보는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새 집을 사요. 새 집이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새 집을 계약을 해 놨는데 이게 짓는 동안 집이 15만 불, 20만 불이 올라 버렸어. 1년 반 사이에. 1년 클로징 하려고 보니까 40만 불에 산 집이 55만 불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돈이 올랐으니까 그 돈이 더 중요해서 파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2008년, 2009년에 그때 막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오기 직전에 버지니아 이런 데서 단체로 한국 분들이 오셨어요. 아틀란타에. 맞아요. 10개씩 사고 그치? 그러셨죠. 집을 막 10개씩 네. 한꺼번에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단타, 투기를 노리고 근데 그렇게 한 그때 거지. 저 기억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동산은 뭐 세미나 열고 뭐 100명씩 와가지고 한 사람당 10개씩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2004년, 5년, 6년에 막 아틀란타 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샀잖아요.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렌트를 하다가 뭐 매니지먼트를 잘못했거나 for some reason 말은 그냥 날려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그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 개 중에 몇 명은 아마 그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기 전에 팔아서 이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가 됐을 때는 이미 이게 모두가 아는 정보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캐시가 많으면 그렇게 하는 거가 문제가 없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you lose everything 되는 거는 그 내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데트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거짓말을 했잖아. 어프레이저부터 시작해서. Seriously. 맞아요. Everybody lied about everything.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하우스가 300,000밖에 어프레이즈가 안 나오는 하우스인데 어프레이저들도 그 뭐 400, 500 했고 사실 어떤 그 금융들이 그걸 드라이브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조앤이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고 미국은 그럴 찬스가 없어요라고 했던 게 그때 다 까놓고 보니까 사실은 미국도 거짓말을 무지하게 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융자 랜딩 인스티튜트를 완전히 개혁을 한 게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가고 있는 이유예요.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했냐면은 집 컨트랙이 딱 들어오면은 이 집이 40만 불이 안 되는데 40만 불 컨트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융자 회사에서 감정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 그랬어. 페어 마켓 밸류 말고요. 맥스 밸류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나와버리면 융자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나오면 융자를 이제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담합을 많이 했죠. 감옥도 많이 가셨지. 후에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구멍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구멍 때문에 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엄청난 서류, 보안 서류 뭐 이게 엄청 지금 까다로워져서 융자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뭐 이유를 다 막론하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냥 손님들이 이제 와서 나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고 뭐 주식을 할까 아니면 뭐 연금을 들까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메리트 있냐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캐시가 있으면 그 캐시를 가지고 집을 샀을 때 매달 렌트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지금 한 렌트 시상 한 2,500불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용이 뭐 들까요? 재산세 나가죠. 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집 보험, 화재 보험. 그리고 HOA에다가 돈을 내겠죠. 그죠? 있으면, 예, HOA 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돈 나가고 혹시 그 집을 저희 같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기면 이제 부동산 비용이 발생하죠. 그거를 빼고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아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땐 옛날에는 한 뭐 7%, 8% 그러면 저희가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하고 레코멘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사실은 7%, 8%를 보는 거지 막 뭐 10%, 20%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 사셨던 분들, 금융 위기 때 막 그때 막 차비 막 쏟아지고 숏세일이 쏟아지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10% 넘으신 분들도 그렇겠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신 분이 지금은 집값이 2배가 넘었고 렌트비의 수익률도 15%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매달,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지금 1%밖에 안 되는 이자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5% 수익이라고 쳐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럼 5%를 매달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한 채면은 한 채면은 그냥 2,000불이라고 쳐도 세 채가 되면 6,000불이 되니까 리타이어 인컴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런 게 매달 발생하는 수익이 연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년 후에 팔았을 때의 시세 차익률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주식 같으면 주식이 뭐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스탁이 그럴 수 있지. 있죠. 그죠? 완드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회사만 샀다고 치면.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집은 있어. 빵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집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이제 그게 secure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동의하는 건 이거야. 집만 남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우리가 그 펜션은 없고. 서프라임이 생기기 이전에 내가 그때 이제 제 손님 중에 하나 집을 샀단 말이에요. 존스크릭에서 그 집을 46만인가에 샀어. 서프라임 생기기 전에 2005, 6년 이때. 그래서 46만에 샀는데 이게 이분이 언제 이사 갔어요? 3 years ago maybe. 그때 50만에 팔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earning이 거의 없었다는 없었지. 그럼에도 그런데 갑자기 마켓이 뛰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내가 롱텀으로 갖고 있으면 캐피털 게인이 나는 생긴다고 봐. 히스토리컬리는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인베스트먼트 그건 있는데 나한테 그게 적용될지는 questionable이야. 왜냐하면 our life changes all the time. 왜냐하면 이건 스탁이나 뭐 반드나 이런 것처럼 내가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you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which can take a long time.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지.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집이 얼마냐면 밀리언 될 것 같아. 갖고 있어야지. 때를 놓친 거지. 근데 때를 놓쳤는데 이분이 딴 주로 이사 갔는데 그때 뭐 얼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they're not losing any money.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밸류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제 다들 전망이 이자율이 6% 7% 올라가 6% 7%까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드에서 계속 그렇죠. 올리고 있으니까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재융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을 안 내놔요. 집을 안 내놔. 안 내놓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이 나오고 사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집은 안 나오고 사는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제 계속 되면 지금이라도 사면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아틀란타 집값이 너무 쌉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만큼 되겠죠 라고 희망 섞인 바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미디언 프라이스가 40만 불 정도 돼요. 메트로 애틀란타가. 그죠?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에버리지가 한 60만 불 돼요. 근데 이 차이가 많이 났다가 지금 갭이 좁아지고 있어. 왜냐면 아틀란타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점점 더 올라간 속도가 빨라질 거고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는 버지니아만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전히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올라가는 거는 꺾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처음에 베이스가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 내가 캐시 동원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여유는 없지만 론을 받을 정도의 크레딧이 있다. 이런 사람도 집을 살만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30만 불이 있어. 그러면 이 30만 불로 집을 한 채 살 것인가, 세 채 살 것인가 고민해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투자용 주택은 40만 불짜리 기준으로 하면 25% 다운해야 돼요. 그럼 25% 다운이 10만 불이씩이잖아요. 그러면 40만 불짜리를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가장하자면. 물론 개인마다 파이낸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융자하신 분하고 이제 디스커스를 해야 일단 되지만 갚을 능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채를 사면 한 달에 2,000불씩만 갚으면 되지만 세 채를 사면 살 수는 있다 치더라도 6,000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근데 두 채에서 나오는 렌트비를 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복잡한 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 세 채를 못 사요. 복잡한 걸 극복을 하면 세 채를 살 수 있어. 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60세 이전에 세 채를 가지고 리타이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40만 불은 아니지만 좀 적은 돈으로 세 채를 나란히 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당신이 직장을 다녀.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당신 직장 다니는 거는 생활비하고 another saving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하겠죠. 다만 이분의 바람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론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로 모기지만 따박따박 갚을 수만 있다면 I forget about three properties. 그리고 세 채는 그냥 렌트비로 그냥 계속 갚아 나가는 걸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월급 받은 걸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손님한테 어쩜 이게 모험이잖아요, 이분한테도. 그죠? 모험이고 그렇지. 벌든일 수 있는데 제 퀘스천이 뭐냐면 엑스트라 머니가 있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머니가 없이 그렇게 가면 굉장히 사람이 초조해지지. 예, 초조하고 엄청 받아요. 예, 받아요. 근데 그분이 10만 불이 더 어카운트에 세이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시냐 그래서 혹시라도 한 달 비거나 또 그렇지. 리페어가 있거나 그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엑스트라 머니 없이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15년 융자를 다 하고 지금 15년 다 갚았어요. 근데 그 집들이 2배, 3배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기지를 가지고 계속 렌트로 내시다가 근데 또 렌트비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600불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남는 돈을 또 더 갚으신 거야. 그러니까 12년 만에도 다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페이오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all payoff 된 투자형 주택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리타이어 할 때 당신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금 페이다운 할 돈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건 우리 딸의 경우겠죠. 지금 부지런히 시드머니를 모아서 한 채부터 시작해라. 한 채 사고 그 돈에서 나오는 거 모으고 또 another 적금을 들든 세이빙을 해서 두 채, 세 채를 들여가서 적어도 60세 이전에 세 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라. 언니 나이는 이제 캐시를 넣고 은퇴 자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자산이 될 나 거예요. 여기서 회계사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 부담스러워해서 집값을 빨리빨리 갚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케이스 중에도 뭐 이제 15년 융자인데 12년 만에 갚았다 그러고 우리가 먼슬리 막 모게지 갚을 때 보면은 2달치, 3달치를 막 앞서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우리가 텍스 문제만 만약에 딱 보고 하면 이 집값을 빨리 갚는 게 맞습니까? 텍스 문제만 보면 딱히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치, 인트레스트 레이시 얼마인가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거고. 내가 인터레스트를 굉장히 잘 받았어. 그럼 딱히 뭐. 굳이 왜냐면 안 갚고 그냥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의 성향? 정서. 우리의 정서가 빚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Definitely.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emergency fund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돈 있는 어떤 such and so 밀리오네어 말은 이래요. 예를 들면 그 emergency로 뭐하러 두냐. 자기네 emergency fund라는 것 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다 그거는 또 투자라는 이해가 지나면 자기는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말이 되지. 뭐냐면 당장 돈이 들어올 게 눈에 보이는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emergency fund가 does it apply to me를 생각해 볼 때는 내 situation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멋있어. emergency fund 뭐하러 두냐. 다 투자하면 돈 다 벌고 어쩌고 저쩌고. it applies 이게 to you. 한꺼번에 그렇지. 쓰러지면 근데 그 사람은 안 쓰러져.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많은 문어발처럼 사람이 해놓은 게 많은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근데 이 잡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없어 인컴이. 여기서 렌트 인컴이 안 나면 어떻게 돼?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빌드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이제 그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먼저 사기보다는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늘려서 뭐 어떤 에코리가 세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메릿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어떤 젊은 친구가 30살에 결혼을 해서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35세 아기가 생겨서 조금 더 다른 큰 집으로 처음엔 타운홈으로 시작했다가 싱글홈으로 옮기고 싶어 해. 자,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이때가. 대부분은 이 집 팔고 일로 가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옮겨가고 이건 렌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은 내가 거주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자율도 1% 정도 싸요. 그렇죠, 그렇죠. 모기지가 지금 만약에 내가 가서 투자용을 사려면 1%를 더 주고 이자를 사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투자용을. 근데 이미 내가 거주용으로 사서 모기지를 안고 있는 이 집은 5년 동안 살았으니까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 나갔죠. 에쿼티도 쌓였죠.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도 5년 전 모기지 페이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자율도 싸. 그럼 이 집을 렌트를 하면 내가 모기지는 1,500불인데 버는 돈은 2,500불이 될 수가 있어, 렌트가. 근데 다음 집을 살 때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넘버 원, 프로젝트 넘버 원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럼 다음 집을 살 때는 프라이머리 레지던트로 이자율을 또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옮겨가면 요거는 그냥 프라이머리를 샀지만 그냥 렌트 주고 나는 다시 프라이머리 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집값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살고 있는 거에 투자용을 새로 사지 말고 옮기고 이 집을 렌트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지. 요걸 우리 아들이 했더라니까. 나는 똑똑하네.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보다 낫네. 진짜 그런 거 같아. 좀 기분 나쁘긴 하죠. 나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올라갈 때 항상 이 집을 파는 거에 엄청 애를 써서 집을 완전 비싸게 팔아본 적이 없어. 왜냐면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은 이거를 그냥 모기지를 내서 내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팔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팔 때마다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이익을 본 적이 없어. 항상 똔똔을 유지한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스테이트를 옮겨가는데도 저 집을 렌트를 주고 가더라고. 렌트가 잘 되는 지역이고 디맨드가 많으면 훨씬 그건 그랬지. 근데 그렇게 옮겨가서 처음에는 이사간 지역에서 렌트를 살다가 다시 또 집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쪽 집 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집을
신경 쓰이게 뭐하러 그러냐. 아니 렌트 준 팔아라. 집을 왜 들여다봐? 그냥 렌트 준 집은 그때서부터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랬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게 집에다가 너무나 많은 이모션을 섞어요. 그거 나야.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만 이모션을 쏟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떠난 집은 비즈니스야. 근데 내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야, 그거 스테이트가 뭐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왜 번잡스럽게 그 집 팔어? 이런 거야, 내가. 근데 우리 아들은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그거를. 근데 세월이 4,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집값이 얼마가 뛰었는지가 진짜 기가 막히게 뛰어버린 거야. 이 동네가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동네였대.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그 집값도 비쌌던 거야. 그 4, 5년 전에 야 그런 집을 그 가격에 사냐 이제 속으로는 말은 안 했어. 큰일 났지.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저게 어떻게 그 가격이야 이랬었거든. 근데 이게 나보다 보는 눈이 이제 있는 거지 사실. 잘 읽은 그래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내가 나한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96년도에 뉴저지에서 여기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가 첫 집이었어. 이게 왜냐면 내가 주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재원들은 집을 사면 못 사요. 미국에 안 돼요. 미국에 이제 눌러 앉을 생각이다. 렌트를 다 하시죠. 그래서 미운털이 박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 채로 오래 살다가 우린 주재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 그래서 아틀란타로 왔을 때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 이게 내 재산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아 몰라 미운털 박히던 말든 집 살 거야. 그러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번에 이사 갈 때 그 집을 팔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얘기를 듣고 야, 난 진짜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매우 한국적인 사람이구나. 아니, 내가 근데 미국에 그건 30몇 년 살아도. 취향의 성향도 많아. 근데 이 집을 모기지를 꽤 갚았었거든. 그러니까 어찌 되었거나. 그러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계속. 계속 그러니까. 깔짝깔짝깔짝 돼가지고 이자만 계속 많이 내다가 팔아버리고 근데 또 용자 받아서 깔짝이네. 깔짝깔짝 하잖아. 그리고 결국은 저 집도 또 팔았다니까. 결국은 쭉 가가지고 원금이 이자보다 더 많을 때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래서 이사간 동네에서 다시 아틀란타로 내려오면서 그 집도 또 팔고 온 거야. 근데 왜? 사실 나는 포지션이 좀 다르니까. 그 우리가 historically 그 real estate이 appreciate한 걸 좀 보면 퍼센티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long term investment으로 본다고 치면 10, 20, 30 years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매일선 못 느껴. I personally don't. 그래서 나는 팔아. 그럼 자기가 보기엔 난 잘 팔았어?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미안해.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그걸 파는 것도 좋고 안 파는 것도 좋은데 what did you do with that money? 그거가 키라고 난 생각해. 난 집 팔아서 공장 졌지. 그러니까 거기는 리턴이 훨씬 좋았잖아. 공장으로서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후회하여 안 해요. Should I do that or not? 이거가 결국은 내가 그 돈을 갖고 same thing. 텍스 보고를 할 때 엄청 텍스 세이빙 해주느라고 난리를 떠는데 What did you do with that money? 1년 지나고 왔는데 그 돈이 다 없어졌어. 그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거 없어져? 명품이라도 하나 사고 집에 모셔놓고 저거 2021년 세금 절약해서 저거 하나 산 거야. 그거라도 하면 좋지. 그렇지. 그거라도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포커스가 세이빙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what did you do with that money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모였을 때 젊은 20, 30대들한테 무슨 투자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를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이 항상 이제 의논을 해요. 엄마, 내가 얼리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리타이어 안 하고 일하고 싶은데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옵션을 갖고 싶은 그렇죠. 거지. 그때 가서 쥐가 더 일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이거를 30년 하면 몇 살이 되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때쯤이면 리타이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설마 그때 가갖고 그 55세에 리타이어 하고 싶겠어요? 맞아. 리타이어 해. 34 years old인 사람이 리타이어 해서 내가 얼마 전에 아티클을 읽었는데 걔는 이제 for 3 years after he retired everyday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블로깅을 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얘기 또 샜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꾸 새.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으로 리타이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20, 30년 후에 돈이 몇 배가 돼 있다. 그죠? 지난번에 자기가 72의 법칙을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식은 15년이다. 15년 못 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집도 15년을 똑같아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다 오래 둬야 돼. 모든 투자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야.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한 4, 5년 하다가 그냥 아유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딴 거 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섬 갔다 저 섬 갔다 이렇게 건너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20년을 쫙 프로젝션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60세 이전에 정말 똘똘한 녀석 새 놈을 잘 키우자. 그게 내 모토야.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신다유는 그러면 지금 네 눈앞에 우리 신다유 눈앞에 투기와 투자가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투기가 좀 유혹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전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쳐다는 보겠죠. 투기하는 친구들 부럽고. 그러니까 명품 막 사고 그럼 부럽잖아. 그 리턴 한 번에 오는 게 당연히 부럽긴 하지만 좀 무서워서. 박 PD는? 저는 한번 위험에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오! 나는 박 PD는 둘 다 안 할 줄 알았어. 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하면 와이파이 날것 같아요. 거기서 끊겨. 근데 투기를 해가지고 명품백을 계속 사잖아요. 명품의 가치를 몰라요. 아싸. 그래서 야. 투자를 해서 아주 가끔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잠깐 명품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잠깐만. 사람들이 명품백을 왜 투자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서 샤테크란 말을 하는 게 지금 안 사면 내년에는 더 올라. 100만 원이 오른다. 그러니까 1000불이 오른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거든? 아예 안 사면 되지. 왜 내년에 살 걸 생각해서 미리 사서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야. 명품백 있으세요? 있죠. 자기는? 저는 많죠. 나도 많아.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걸 명품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거 정도 뭐 사는 거는 괜찮다. 그냥 다른 백은 뭐 1년밖에 못 든다. 뭐 이런 게 되게. 근데 나는 그게 그냥 psychologically 자기를 justify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명품을 좋아해요. 왜냐면 퀄리티를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의 퀄리티야, 그치.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의 익스트림은 퀄리티를 아니야. 좋아하고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뭐 이름 써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I really don't want to advertise for them. 나는 내가 돈 쓰고 근데도 어딘가 이름 써놔, 걔네들은. 이름 써놓은데 안 보이는 데가 그치, 있지. 그치. 그러니까 I prefer those. 그럼 그렇게 사면 되지. 있는데 전혀 브랜드가 안 보이는. 그렇지, 그런 거 숨어 많아. 있는 거. 근데 나는 결론은 내가 그거를 뭐 상관 아니고 선물을 받은 거라서 갖고 있는 오! 거고. 그런 거 선물을 줘요? 누가? 자기도 엄청 많잖아, 선물 받은 거. 난 남편밖에 없지, 사주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아들도 사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는 그게 그냥 우리가 스스로 justify 한다고 생각하는데 another thing은 이거야. 나는 좀 그거하고 내가 말하는 게 별로 meaningful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그렇게 fashionable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왜냐하면 fashionable한 사람들은 그거 하고 뭐 하고 그게 maybe means something to them. You know what I mean? It gives them the self-esteem. It gives them whatever it is. 근데 it doesn't give me that. 난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가 기분은 다르지. 좋아져. 그래? 보고 있으면 흐뭇해.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없어. 나는 고기는 조금 아니고 살 때는 좋아. 선물로 받으니까. 그 선물로 받아서 고맙고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패셔너블한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명품백이 이제 개수가 조금 이제 생기고 나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팔은 2개밖에 없는데 그냥 그만 살래. 어차피 1개밖에 못 들고 그럼 다니는데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선에선 자꾸 사.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백을 넣는 클로젯이 따로 있어. 그래. 그리고 거기다 다 넣어놓는데. 그 사람들은 옷도 잘 입잖아. 이 옷 입을 때 이거 들고 이거 입을 때 이거 그렇지, 들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나는 게을러서 그거 못 하거든.
들어가는 백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you know what I mean? I have to have my computer and all that stuff. 그러면 이렇게 팬시한 백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value가 나한테 오면 별로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디올의 쇼핑백을 들면 돼요. I just 그 너무 disgusting하지 않냐? 아니 내가 그거 보기 이렇게 생겼어. 못생겼어. 솔직히 정말 못생겼어. 별로야. 솔직히 청바지 근데 찢어놓은 것 같이 그거는 생겼어. 내 취향일 뿐. That doesn't mean.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너무 거기다 달리는 방울을 하나 달면 좀 예뻐. 방울을 이렇게 플러피한 내 플러피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디올 탑백, you know what I mean? 그 캔버스 백 큰 거 있잖아. 그 똑같은 프린트된 디올 탑백, 디올 숏 그걸 다 입었어. 아 그건 too much. 근데 그 친구는 잘 소화해. 내 생각에 아니 잘 언니가 지금 이 패션에 그 백이 어울려요. 청자켓. 근데 나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밸류가 다 다른데. 근데 그거 너무 무거워. 아, 가방이? 어. 나 들어보진 않았어. 진짜 그냥 무거워.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갑자기 명품 백에서 미안하기는 해. 지금 이 상황이. 근데 편집하세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체크 무늬를 쫙 입으셨어. 그래, 그럼 다 가짜 같아. 아니 신발, 바지, 셔츠, 모자까지.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들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가 다 V자야. 한쪽은 체크 무늬고 한쪽은 너무 V야. 그러면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한테 깎아달라 그랬어. 그 뭘 깎아? 뭔가를. 물건 값을? 뭔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지 물건값은 서비스를, 아니지 내 비즈니스의 어떤 서비스를 깎아달라고? 그러고 또 킥백 얘기가 나온 거야.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저 옷은 다 동대문 시장에 그렇지. 가짜로 네, 팔받고 마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뭐 어디서 유학을 했고 뭐 막 그러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남의 서비스를 완전히 평가절하시키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돈을 킥백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명품 아무리 풀 착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명품같이 안 보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집을 이렇게 쇼잉을 하는데 제 손님 집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나 갑자기 흥분했어. 아틀란타에 막 눈이 제가 가라앉혀 드릴게요. 고마워. 눈이 쫙 와는 겨울이었는데 그 아틀란타에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날따라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 근데 이제 쇼잉을 하겠다는 거야. 중국 에이전트가. 그래서 근데 이 손님의 리퀘스트는 모든 에이전트의 쇼잉을 내가 먼저 가서 좀 와치해달라는 게 리퀘스트였어. 가끔 그렇게 해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먼저 30분 전에 먼저 가서 이제 온도 맞추고 뭐 음악도 좀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중국 에이전트가 들어왔는데 그냥 자다가 그 떡진 머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는데 이 손님이 더 웃겨. 이 집이 이쪽에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이쪽에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서큘러 드라이브웨이가 되는데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차를 대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라지 문이 열려 있었어. 거라지로 해서 바로 들어오니까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 눈 밟은 신발로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풀 착장하시고 풀 착장하시고 그러고 그 눈 밟은 신발 쩍쩍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야 너는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발 좀 벗어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는 뭐 하냐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 근데 정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풀 착장이었어요. 근데 다 가짜 같아 보였어. 그러니까 하여튼 왜 근데 그거 밸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때 내가 이제 그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명품으로 비교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퀄리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명품을 사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퀄리티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사면 기본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펀드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중요하잖아.
히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넣어봐 하는 그런 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모르면 비싼 거 사라 그러잖아.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제일 비싼 돈은 걸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돈이 있을 경우. 돈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진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내 입장에서는 real estate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diversify 할 때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에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 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의 100%가 다 뭐 저기 스탁이나 bonds나 funds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하잖아. 나 몇 년 전에 어떤 서브디비전을 다 샀다고요. 근데 서브디비전을 다 샀는데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하면서 그걸 다 리뷰하면서 본 거는 그 자산의 20% 이상을 글로 넣지 말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말하는 그 어떤 에셋의 사이즈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I'm all for it.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commercial property, 뭐 real estate sounds good. 그런데 이제 내 자산의 어느 부분을 생각해서는 저는 personally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지. 근데 이제 20-30% 이상까지 넣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나는 내가 어떠한 이제 뭐 어떤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차원에서 diversify하는 건 I'm all for it.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많은 경우가 we wanna make it easy for ourselves in the future, right?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온갖 거 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house hacking부터 시작해서 you make your seed money 그리고 나서 purchase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하고 어떻게 핏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한두 개 real estate property 갖고 있어도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 income level이 딱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걸 얼마나 계산하고 그리고 vacancy percentage도 생각을 하고 I can manage it. 그럼 괜찮다는 거지. 그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면 덜 스트레스풀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real estate이 obviously 미국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real estate 안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I'm all for it. 그렇지만 그게 자기는 다른 종류의 에셋들이 많으니까. 근데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땅값이라며. 다 부동산이잖아요. Right. Maces도 그렇고, right? They see all those things. 근데 이제 does it fit me? 그리고 이제 우리가 Maces나 맥도날드나 모든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it works, right? 그 capital gain이라고 하는 거는 you're looking at 20, 30 years ahead. 근데 데일리 인컴이 없으니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ustain it.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도 들어와 있어서 monthly 인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초이스인데 지금 뭐 투자도 보험은 프로텍션이 있는 투자 수익률이 좀 낮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 표현대로 하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의 또 좋은 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손님 초이스야. 그치. 자기 페이즈에 맞춰서 옮겨가면 되죠. 자 가면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샘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수입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20만 불을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세금은 방법이 없어.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럼 그 20만 불을 자기 말대로 엉클쌤한테 갖다 바치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잖아. 그러면 세금도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지. 내가 만약에 집을 3개를 사. 아니, 그러니까 initially는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you really have to 그걸 갖다 define을 좀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20만 불이 있어. 20만 불이 내 cash잖아. 그래서 내가 집을 한 채를 사든 두 채를 사든 사.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20만 불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야. 왜냐면 난 알아. 내년에 나는 이 20만 불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래서 내 주머니에 20만 불이 있어. 그럼 이 20만 불을 내가 그냥 세금을 갖다 주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10만 불만 세금을 내고 10만 불은 내가 자산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20만 불 있어. 텍스를 내야 돼. which means 그만큼 인컴이 발생한다는 뜻이지. 20만 불 지금 내가 텍스 낼 거 같고 홀드하고 있어. 이 돈을 가지고 텍스를 내기 싫을 수 있는데 싫지. 그게 없어지진 않지. 왜냐면은 텍스 이연에 December 31st day 다 끝나잖아. 그 전에 해결하고 싶으면. 그 전에 하고서 준비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집을 지금 이제 5월이니까 5월, 그래, 6월에 집을 사 20만 불로. 그럼 20만 불로 내가 집을 산다는 뜻은 뭐냐면 20만 불을 주고 집을 살 때 그걸 다운페이를 하든지
whatever it is. 그러면 그게 still 내 에셋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가 내 비용이나 뭐가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나는 이미 20만 불 낼 거 알고 있어. 지금 2월 달이야. 그러면 이 20만 불로 집을 사. 그러면 어쨌든 이자는 발생을 하잖아. 그렇지. 그 이자가 1년에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3만 불이었어. 20만 불을 다운페이해서 집을 사서 이자가 3만 불이었어. 그럼 그 3만 불만큼의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 비용 이제 처리가 내가 되지. 집을 샀으니까. 왜냐면 사실 내 비용이잖아, 그게. 그러면 비용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사실 그 이자만 비용 처리가 아니고 HOA fee, property tax, 부동산한테 맡긴 부동산 비용, 그게 다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20만 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자기의 샀을 때 생각은 뭐냐면은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내 캐시플로우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을 그러니까 내 캐시플로우를 생각하지 말고 딱 캐시플로우하고는 그렇게만 의미가 생각하면. 없어. 그렇지만 20만 불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집을 사서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고 그걸 당연히 비즈니스 비용이 발생하니까 다 뺄 수 있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건데 20만 불에 대한 내 인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You know what I mean? 인컴 자체는 없어지지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텍스가 17만 불로 줄어들까? 그러니까 20만 불이 있어. 딱 집하고 텍스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20만 불이 이제 텍스를 내야 될 돈이야. 그러면 그 내 인컴이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컴을 1밀리언이라고 칩시다.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불 내가 1밀리언 오마이갓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내가 20만 불 갖고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비용이 다 발생해. 근데 렌트를 줄 거 아니야. 내가 살 집 아니잖아. 그러면 내 인컴이 뭐 24,000이 발생했어. 비용 처리하니까 $10,000가 남았어. 그러지? 그러면 what does that mean? 내가 말했잖아. 25,000 이상을 떨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20만 불을 내야 되는 텍스가 떨어지겠냐고. 안 떨어진다는 뜻이지. 그게 떨어질 taxable 만큼 income이 집을 1밀리언. 세 채 사면? Same thing. 어떻게 해도. 25, 그러니까 current first year에는 내가 돈을 만들기가 힘들잖아. expense가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쓰든 whatever you did it, right? 그러면 1밀리언 벌어서 200,000 taxable income이야. I mean tax야, right? tax인데 내가 비즈니스를 뭐 렌털 프로퍼티를 살 경우에 렌털 프로퍼티를 사가지고 돈이 남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 샀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맥시멈 로스를 25,00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I told you it's gonna disappear. 그지? 그 인컴 레벨은 다 disappear 한다니까? 없어. 그러면 내가 로스가 발생해도 can you deduct it? No. You're still with that $200,000 tax liability. 어떻게 해도 그러면 그런데 25,000보다 많아야 되네. 근데 그렇지. 아니 못해. 여기는 못해. 아예 못해. Unless you have other kind of passive income that you can offset it against. 그게 없다고. 근데 does that mean you should not do it? No.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investment을 하는 데 있어서 value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especially if tax를 많이 댄다고 하는 뜻은 인컴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first year에 내가 tax를 줄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란 뜻이지. 롱텀 내가 플랜을 세워서 그러니까 플래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this year만 보는 게 아니고 이분 똔똔이 되더라도 지금 조이스 회계사님이 말하는 건 똔똔이 되더라도 그게 10년이 넘어가면 해마다 똔똔을 시켜도 10년이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내 자산으로 커진다는 의미지.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플래닝을 거지. 하면서 계산하는 거 보여줬잖아. 플래닝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 first year에는 당신이 혜택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Let's look at the second year. 그리고 let's look at the fourth year, fifth year.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지. tax liability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내 밸런스 시트이 어떻게 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it's gonna give you a lot more leverage. That leverage를 주겠지. So you can do a whole lot more things with it.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베스트먼트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first year만 딱 봐서 does it's not gonna help me. 그거를 보고서 좋다, 나쁘다 할 수 포커스하기는 좀 없다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한다고 치면 we'll look at the first 5 years. 그리고 we're gonna look at another 10 years. 그리고 나서 how is that gonna change my life? 근데 그거가 굉장히 이런 어떠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가장 나한테 임팩트를 준 건 내 밸런스 시트이지. 그러니까 내 어떤 인컴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한 편만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각 편에 들어있어. 다 전체 줄기를 보지 않으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자를 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나는 론을 계속 받아야 되네. 론을 계속 사람들이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집에 대해서 내는 그 프리미엄을 뺀 이자에 대해서는 그게 텍스 디덕터블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는 뭐 2만 몇천 불보다 높으면은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아이테마이즈 하는 다른 텍스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하나만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플랜이라고 말하는 게 요거 하나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라는 소리도 똑같이 하거든. 풍선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터지고 내가 조이스한테 사적으로 뭐라고 물어봤었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지금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티지만 끝은 있을 거 아니냐. 결국 그 끝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내게 누군가는 그렇지.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일란도 자기가 텍스 내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그냥 이걸 인조이하는 것 같아. That doesn't really mean a whole lot to them. 우리는 텍스 세이빙 $1, $10, 뭐 100,000 하는 게 big deal인데 it's not a big deal to them. 그러니까 you know like well hey I'm bored. 그냥 연예인처럼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래서 그 디스클레이머가 뭐냐면 항상 꼭 사기꾼 같아. personally. 사기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파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파워, 정치적인 파워, 뭐 종교적인 파워, 지도자들이 있고. 근데 마치 그 사람은 이건 그냥 아주 극히 개인적인 내 느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또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못되면 진짜 히틀러 되는 뭐 이런 그 저기 무슨 뭐 그래서 태양이 내 눈에는 이블로 보여.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옛날에 일런이 왜 아직 테슬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식은 뛰는 테슬라가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주식은 뛰는 그걸 만들었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거야. 그래 그 사람이 페이퍼를 엄청나게 파는 거 아니야. 페이퍼 만들고. 진짜 엄청난 거지 사실. 아직 인플루언서지. 인플루언서. 아직 길에 다니지도 않는 차를 가지고 어떻게 그 주식을 띄우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트윗을 날리건 그 사람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맞는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디스클레이머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손님을 만나서는 얼마나 상담을 해 사실은.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시츄에이션 때문에.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건 이거가 있지. 난 이거 정말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밸류가 있다고 하면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가 되게 많지. 그리고 나서 내가 회계사 만나면 그거 물어봐야겠구나. 내가 리얼터 만나면 그거 물어봐야겠구나. Does it apply to me? 나한테도 해당돼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 그거가 메rit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데 우리 언젠가 개인 상담 할 거야 라이브로. 개인 상담 그때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정보는 나한테 다 어플라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오해할 소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내 전체 상황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보지 않고 저거 말돼. 나 맞아. 저거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처음에도 우리 도네이션에 대한 얘기할 때도 다들 그렇대더라 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짚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영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내는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세금 디덕터블이래더라. 그래서 투자용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클리어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셨던 분들, 그냥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make sure 하고 그럼 나는 어떤가? 그럼 나는 아이템화이즈 공제를 할 건가? 스탠다드 그렇지. 공제를 할 건가? 나의 경우. 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잡아보는 거죠. 1031 exchange도 얘기했지만 ultimately 그래 1031 exchange 계속 하다가 내가 primary residence를 쓰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 다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IRS 코드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strict해. 굉장히 그러니까 IRS가 까다로워요. 나보다 똑똑해. 까다로워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들어서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하느냐 사실 이런 게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얘기를 듣고서는 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 나한테 적용돼요? 물어봐야겠네. 뭐 이런 게 있구나.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자기 같아요. 참 옛날 사람이다. 뭐요? 우리 비디오래. 쇼츠. 우리 PD들이 놀랬어 지금. 그 유튜브라고 그러나요? 유튜브. 내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내가 빠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놀라더라. 바다 코코넛 있잖아, 바다. 버터 코코넛이야. 빠다라는 말을 안 쓴대. 아, 그래요? 나는 아니, 바다 코코넛이 아니, 아니에요. 또 버터 안 쓰- 코코넛 안 아니야? 쓰는 말이 또 신다면 있대. 좀 찾아봐. 버터 코코넛이니 바다 코코넛이니. 바다 코코넛이라고 돼 있어. 그 과자 이름. 빠다라는 말을 안 쓰고 진짜 바다야? 바다 코 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과자 이름이 바다 코코넛이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과자예요. 제가 이름을 알죠. 근데 그 말을 안 쓴대. 그리고 또 국민학교라 그랬더니 그 말을 안 쓴다고. 그 그치, 국민학교는 안 그치, 써요. 그치. 그래서 초등학교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20대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야. 엄마는 맨날 일하느라고 바쁘고 한국 백화점 가서 스봉이라 그랬는데 스봉이 뭐냐고 백화점 직원이 스봉이 뭔지 뭐야? 몰라. 스봉이 뭐예요? 그랬대. 바지. 바지. 그러니까 이게 왜 비디오가 하여튼 스봉까지 나와갖고 바다 코코넛이구나.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실 유튜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조이스 군은 CPA이면서 또 자산관리 전문가인 CFP고 또 심지어 미국 그 우체국 아세요? 미국 우체국? 우정국이야 옛날로 말하면. 맞아. 거기서 굉장히 큰 돈을 만져야 되는 CPA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개인 또 CPA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했고 가번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가번만 얘기를 다 알고 하는 있지. 거지. 그리고 우리 여기 똑똑한 조회는 부동산 전문가이고 성공한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실제로 또 이제 이 조지아텍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 마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네. 공부를 많이 했고 들어간 게 중요해. 그다음에 이 자리에 없는 여기 이제 등신대라도 세워야 되는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선우미 선생님은 무려 40년을 보험의 불모지인 여기 아틀란타에서 40년간 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저는 제 날리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질문을 하기가 좋은 위치라서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자라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띄엄띄엄 보면 너무나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 이 비디오를 정주행한다고 이제 아직도 정주행이라고 말하니? 잘못 말하면 옛날 사람 되니까 정주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업데이트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또 업데이트가 되고 나는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고 몇십 년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엄청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투자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음 편 또 구독해 주시길 또 구독하고 좋아요는 달라 그죠? 네, 네. 좋아요와 구독을 하여튼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Cheers. 자, 하나도 안 마셨어? 취하기 싫어해. 너무 소리가 올라가. 거의 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